2배 정도 지금 부푼 상태가 딱 좋아요. 지금 작업하기는. 북유럽빵 하면 생각나는 그 제품, 오늘 바로 그 제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파리에 가면 제가 꼭 들르는 그 매장입니다. 바로 바부카 자나라는 매장인데요. 그 바부카 자나의 대표적인 상품들은 바부카 안에다가 다양한 인서트들을 넣어서 만드는데, 안에다가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도 넣기도 하고 헤이즐넛 페이스트, 뭐 잔두야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넣어서 만들어주기로 좀 유명한 매장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파리에 놀러 가신다면 바부카 자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안 갈 우리들, 언젠간 가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책이 나와 있는데, 책에 있는 레시피를 인용해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항상 맛있고 행복한 디저트 트렌드를 알려드리고 있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인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집에 T45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 T45는 중력이다, 박력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T45다 이런 거는 뭐 단백질의 양이라든지 또는 회분율이라고 표현하시면 되지, T라고 써 있는 거는 모두 다 강력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T45의 느낌을 낼 수 있게끔 약간의 조합을 만들 뿐이지, 강력, 박력을 섞어가지고 T45를 뭐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약간 비슷한 식감, 그냥 조금 더 쇼트한 느낌, 그러니까 잘 끊기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는요 960g의 T45 대신에 박력분 600에 강력분 360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좀 먼저 부어놔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건믹싱을 좀 먼저 해주는 편이에요. 자, 가볍게 저단으로 좀 섞어놔 주시고 나머지 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전라는 200g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깨는 계란이 하나에 60g짜리거든요. 4개를 깨면은 분명히 이게 넘어서잖아요. 지금 중량이 거의 180인데 200을 맞춰야 되잖아. 이럴 때는 노른자만 넣으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란 200이다 이랬을 때 흰자를 버리시고 노른자를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건믹싱이 끝나고 나면 준비해냈던 분유인데, 지방이 들어가 있으면 전지분유, 그 지방을 빼냈다 하면은 탈지분유인데, 어차피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의 버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탈지분유를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분유는 왜 넣는 거야? 여기다가 우유도 넣고 분유도 넣는데 이거 도대체 분유를 왜 넣어? 이럴 수 있는데, 분유가 들어가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보습을 챙기기 위해서요. 보습, 그러니까 수분을 잘 가다두는 역할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건믹싱을 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머지 부분에다가 우유를 섞어주세요. 우유랑 계란이랑.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여기다가 르뱅을 좀 80g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표현하고 싶은 식감은 뭐냐면, 약간 파네토네 안에 들어가는 그 질감, 그러니까 브리오시와 파네토네의 그 중간 질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르방은 아마 우리 르방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용된 르방은 르방 리퀴드로 1:1:1 비중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계란이랑 우유랑 해놓은 데다가 80g의 리퀴드 르방을 얹어 주시면 됩니다. 잘 뜨죠, 물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대충 다 넣으면은 80g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설탕 200, 소금이 12g. 이제 건믹싱, 그러니까 근데 밀가루를 이렇게 건믹싱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이스트라든지 이 나머지 것들을 좀 깨워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탕, 소금 섞은 것까지 다 같이 넣어서 믹싱을 좀 조금 더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골고루 밀가루랑 뭐 설탕, 이스트 이런 모든 재료들이 잘 섞여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르뱅과 계란, 우유 다 계량해 넣은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들어가는 르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트랑 르뱅이랑의 역할은 이제 상충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다가 르뱅을 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르뱅의 기능은 르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풍미, 그 다음에 질감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넣은 거지 이거 가지고 발효를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계란이 들어가 있는 반죽을 믹싱하실 때 저단 믹싱을 사용하시면은 노란색이 좀 선명하게 나올 거고요. 고단 믹싱을 사용하시면 노란색이 옅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오늘 고단과 저속을 다 섞어서 쓸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 놓은 게 버터인데 버터는 상온에서 이제 포마드 상태를 거의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지금 레시피는 브리오시를 기반으로 만드는 마브카자나라는 브랜드에서 이미 뭐 출판된 책에 있는 내용이고 이 제품에 이제 제가 르뱅을 좀 첨가해서 좀 제품을 개량화 시킨 거기 때문에 책에는 본문에는 르뱅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훅에 이제 매달려 있는 애들, 벽면에 이제 묻어 있는 애들 잘 정리해서 해주시고, 자, 2단으로 넘어갈 거예요. 2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버터를 하나씩 돌려주셔서 글루텐은 이미 잡힌 상태고 여기에 이제 지방을 넣어서 반죽을 코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버터를 조금 더 포마드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넣으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제일 추운 날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많이 해동이 안 됐어요. 이렇게 되면 반죽 시간이 좀 늘어난다. 자, 이제 그 4% 정도 해당되는 바시나주를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이 다 섞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한 1분 남겨놓고 바시나주를 넣으시면 돼요. 바시나주 하실 때는 다시 저단으로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우, 힘이 세다 세. 이런 매끄러운 질감, 이런 매끄러운 질감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벌크 퍼멘테이션, 그러니까 분할하시지 마시고 대량으로 1차 발효를 해서 얘네들을 사이즈를 키워 주셔야 돼요. 반죽의 최종 상태 한번 보시면은 자, 매끄럽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반죽의 구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죽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순간들이 오시면은 이 제품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빵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이 구조는 좀 실패된 구조일 수도 있어요. 밸런스가 깨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트 양을 조금 더 늘렸고, 그 다음에 왜 그랬냐? 이 사이에 인서트들이 발리잖아요. 뭐 안에 뭐 필링 같은 것들을 넣고 있다가 뭐 모양을 만들 텐데, 그러기 위해서 단단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르뱅도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공굴리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대로 돌려가시면서 하시면 매끄럽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텐션도 너무 좋고 잡았을 때 그가 약간 볼을 꼬집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이 텐션감을 잘 잡았다고 보시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화율 50%대의 반죽의 특징들이에요, 이런 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굴리기를 마무리해 주시고 난 다음에 벌크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지금으로부터의 사이즈가 2배 정도 됐을 때 끝내시면 되는데, 보통 그게 60분에서 90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